예, 안녕하십니까.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신생아 진료 담당하고 있는 정동훈입니다. 대부분 다 산모분들이시죠? 예, 대부분 첫째신가요? 둘째도 많으신가요? 예. 하여튼 일단 기본적인 돌보기와 응급 상황이라고 제목을 적긴 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질환에 대해서 신생아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외래에서 3분의 1은 물어보세요.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태열인데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른들 비립종처럼 이렇게 하얗게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걸 미립종이라고 그러고요. 다 엄마 그 호르몬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아기 코에도 이 피지선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애들은 없고 보통 한 생후 2주쯤 나타나는데 신생아 여드름인데 이것도 엄마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목 뒤나 이마에 이렇게 한진이라 그러는데 땀샘이 아직 다 안 열리고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냥 두리뭉실하게 태열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각각 다 이름은 있습니다. 하여튼 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가 좀 심한 경우를 가져와서 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생후 한 3주쯤에 잘 나타나는데 두피랑 요 눈썹이랑 귀에 잘 나타나거든요. 이 정도로 심하면 굉장히 가렵기 때문에 약을 좀 발라야 되는데 약이 스테로이드 연고거든요. 효과는 되게 좋은데 많이 바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있는 경우에는 그냥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피는 가렵지 않고 여기가 가렵기 때문에 신생아들도 가려우면 손이 가거든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긁을 정도면 좀 연고를 바르라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그냥 자연 치유가 됩니다. 목욕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마 둘째신 분들은 아실 처음에 되게 어떻게 시킬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실제로 할머니들도 다 잊어버렸다 그러시고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일단 목욕은 매일 가능한데 물보다도 이제 애기 비누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약하게 해도 자꾸 비누칠하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애기 피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좀 건조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보통 한 일주일에 3-4번, 여름에 좀 땀 많이 날 때는 매려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애기 피부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수유 직후에 하면은 당연히 신생아들이 기본적인 영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막 건드려도 이제 토를 하는데, 목욕시키면 토를 잘 하겠죠. 그래서 보통 하더라도 수유 전에 하고, 주의할 거는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하고, 하더라도 10분 이내에, 그리고 어른들 하는 것처럼 샤워물을 받아놓고 샤워기로 하진 않고 물을 받아놓고 하는데,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 이제 욕조에 받아놓고 어른들 따뜻하다 할 정도보다 조금 더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하나 했는데 저희 병원은 아닙니다. 그냥 외국입니다. 구글링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거라서 약간 좀 되게 좀 막한 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이걸로 골랐어요. 이게 동영상을 어제 찾았는데 대부분 너무 막 세세하게 막 조심조심하면서 막 하거든요. 물론 신생아들 조심해야겠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이게 가제나 애들 수건 같은 거거든요. 눈은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귀는 솔직히 약간 좀 물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귀는 좀 약간 찜찜하다 하면 면봉 같은 걸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제는 여기 아예 타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세제 비누는 제 마인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머리도 되게 잘 감기죠. 이게 되게 숙련된 외국 신생아 보시는 간호사분이신데 턱 빠지죠.
일부러 이런 거 골랐습니다. 좀 하여튼 별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골랐고 이렇게 목만 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뒤로 좀 기울여서 하시면 되고 이게 좀 싫다, 너무 침침하다 그러면 저희 방은 아닌데 이렇게 럭비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큰 애들은 감싸지 않아도 되는데 신생아들은 좀 바둥바둥거리니까 좀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낮으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보통 목욕 자체가 좀 큰 애들은 욕조에서 이제 좀 애기 따로 또 준비해서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체온 유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엄마 방에서 많이 하죠. 근데 높이에 따라서 되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저는 맨 처음 한 것처럼 애를 이렇게 시켰는데 아무튼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실 게 빠지는 건데 오히려 신생아 때는 뭐 이런 일 없죠. 너무 이제 조심해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근데 2세 미만 애들 약 익사 사고의 90%가 집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 2세, 뭐 3세까지도 조심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잠깐 깜짝깜짝 놀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반사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귀엽죠? 진짜로 심한 애들은 팔로 이렇게 툭 건드려도 이게 확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놀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나의 정상 반사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너무 예민하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조금만 건드려도 막 계속 그러면 이상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구글링한 건데 죄송한데 모르는 여자입니다. 기저귀 하는 것도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발목 쪽을 잡고 두 발을 동시에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발로만 하는 것만 좀 지양하시고 두 발로 올려서 하는데 요 주름 사이에 이렇게 대변이 잘 끼어져 있거든요. 사타구니 쪽에. 그리고 애들 통통한 애들은 허벅지에도 주름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이사이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장에 있는 균이 장 속에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원래 정상균인데 그게 요도 통해서 이제 방광 넘어가고 그러면은 병원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닦아줄 때 항상 그 앞에서 뒤로 닦아줘야 됩니다. 성기 쪽으로 이제 변이 안 가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예,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이것도 맨 첫날 딱 보시면 어떻게 해야지 막 하실 텐데 그럴 거 아닙니다. 기본 육아 정보를 드리면은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그림부터 보여드리면은 이게 변이 좀 묽어지면서 이렇게 피가 실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가 저희는 뭐 묻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섞여 나오는 게 아니죠. 변 자체가 빨갛진 않은데 변 끝에 좀 묻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알레르기 직결장염 물론 무슨 알러지가 뭐 태어나도 생기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직장 쪽에는 가끔 생기거든요. 대부분 모유 먹는 애들이 잘 생기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확진을 내리려면은 그 내시경을 봐야 되는데 뭐 신생아 내시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 아니면은 그냥 지켜보고요. 좀 오래되는 경우는 대부분 엄마가 아기가 이제 우유 그러니까 유제품이랑 콩에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를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그냥 가만두면은 일주일 안에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도 꽤 많습니다. 그 시력은 생후 6개월의 색각, 뭐 성인 시력은 5, 6세인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가성사시라 그러죠. 이게 아직은 애들이 전방 그러니까 딱 목표에 딱 이렇게 쳐다보는 게 요 안구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4개월까지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성사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되고 어차피 진짜 사시라 그래도 이렇게 빨리 수술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2세 전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천적인 사시는
그렇게 빨리 하진 않습니다. 최소 보통 돌은 넘어서 하거든요. 마취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단은 지켜보시면 됩니다. 청력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애가 한 달 됐는데 이렇게 소리 내도 쳐다보지 않는다. 좀 청력이 이상한 것 같다. 요즘 청력은 다 이제 그 청력 검사를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이 다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다 물론 스크리닝 검사라서 100% 일치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검사로 나가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은 보통 쳐다보는 거는 한 4개월은 넘어야 좀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엄마가 부르면 그 방향으로. 그래서 보통 너무 이렇게 막 애가 왜 이러지 하실 필요 없고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기 방의 환경은 실내 온도는 20에서 24도, 습도는 50에서 60%라고 이제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솔직히 겨울에 20도로 맞추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장하진 않고 약간 좀 다르게 하는데 보통 24도 쪽을 맞추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또 다르잖아요. 그 집안 환경이 외풍이 좀 많이 들어오는 집도 있겠고 굉장히 이렇게 너무 더운 집도 있겠고 그래서 그 온도에 맞춰서 이렇게 아기가 땀을 흘릴 정도면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조건 애들을 막 감싸가지고 막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정석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땀띠만 잘 생기고 땀이 너무 많으면 탈수가 되고 또 열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이 정도긴 하지만 저는 한 24도 정도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꼽은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배꼽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차피 배꼽이랑 엄마 태반이랑 연결된 그런 혈관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래된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물이 나오고 출혈이 돼도 그러니까 빨갛게 나오는 거 아니면 정상으로 보는데 요 배꼽 주변이 빨개지기 시작하면 요거는 반드시 병원을 데려오셔야 되고 그리고 배꼽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볼록하게 유가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응급은 아닌데 계속 두면 여기 감염이 잘 되고 그다음에 배꼽 모양이 나중에 결국 되게 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지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묶어주는데 하여튼 요런 게 있으면 병원에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매번 가제수건으로 입안을 닦아줘야 되나요?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닦아주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그때 보통 이제 닦아주라고 하지만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데 너무 닦아주면 또 점막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잘 헐거든요. 헐면 거기 감염이 잘 되고 또 거기에 또 곰팡이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꼭 닦으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다음에 양치질은 언제부터 하나요? 결국은 치아가 나고 유치에도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거기가 당에 계속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음식물이 끼어서 그런 건데 하나 났다고 그게 썩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닦아주기만 하시면 되고 결국 치아 사이에 뭐가 계속 끼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몇 개월 보통 6, 7개월 때 치아가 나는데 요거를 났다고 무조건 칫솔질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사이 간격이 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닦아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병을 물고 자면은 젖병에 이제 그 앞에 꼭지 부분이 아기가 점막에 상처를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피하고 6개월부터 컵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 솔직히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구창도 꽤 있는데 곰팡이 감염인데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기가 안 먹는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입안부터 먼저 살펴야 되고 요게 아구창 곰팡이거든요. 요거는 우유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딱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일 일은 없겠지만 딱 보면 이 뭔가 핀 것처럼 보이죠. 하여튼 병원을 데려오셔가지고 감별을 좀 해야 되고 너무 오래 가면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조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모유는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시겠고 모든 영양소와 면역 성분 나중에 천식 아토피 알러지 비염을 좀 감소시키고 면역력이 뛰어나니까 감염의 방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IQ도 보통 한 8 정도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6개월 이상 먹이면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근데 이게 초반 이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반 이틀 내에 이렇게
안 나와도 잘 계속 이렇게 모유를 주셔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제왕절개 하면은. 그래서 좀 초반에 진행이 잘 안 되면은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유가 대한 오해가 모유가 칼로리가 영양분이 적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일반 분유가 100cc당 67에서 68kcal이고 모유가 67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엄마들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칼로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먹이시면 되고 다만 모유만 먹는 애들이 비타민 D랑 철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만 먹는 애들은 저는 보통 생후 한 8, 9개월쯤에 비타민 D랑 철분 검사를 좀 하는데 하여튼 그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꼭 먹이시기 바라고 모유 먹을 때 약물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사와 상담을 해야겠지만 이런 뭐 타이레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약물이 애기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애들 신생아도 타이레놀을 먹거든요. 브루펜은 좀 위험한데 타이레놀 물론 열나면 무조건 병원을 와야겠지만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오그멘틴도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용하는 거 아니면은 하지만 나머지 약들은 이제 상의를 드려야 되고 커피, 초콜릿 좀 드셔도 됩니다. 한두 잔 하루에 한두 잔 괜찮은데 당연히 애한테 가면 카페인 같은 게 가면은 좀 불안하고 초콜릿도 좀 약간 자운동을 증가시키거나 애가 뭐 좀 잠잘 못 자고 그런 게 있죠. 술은 당연히 안 드셔야 되고 채식을 한다고 무조건 칼로리가 떨어지진 않아요. 너무 채식주의자가 지나친 채식주의자가 아니면은 결국 모든 그 영양분이 대사가 돼가지고 지방으로도 바뀌고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렇게 채식만 드시면은 결국 비타민 이게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채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차라리 뭐 분유를 바꾸시거나 그래야 됩니다. 기침 재채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재채기 코에 뭐 들어가면 재채기 하고요. 애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폐가 뭔가 우유가 들어가거나 살에 걸리면 다 기침하거든요. 요거 간간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속되면은 이제 병원을 오셔야 되는데 항상 신생아들이나 몇 개월 안 된 애들은 모세기한 점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진짜 밤에 잠 못 잡니다. 기침하느라고. 그래서 뭐 비전문가가 봐도 왜 이렇게 기침이 심해 다 알 정도로 당연히 오게 되는데 호흡곤란 여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뼈가 정상적으로 원래 되게 흐물흐물하거든요. 이렇게 플렉서블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 안쪽에 음압이 걸리죠. 이거 숨쉬기 힘들면은 이렇게 숨을 깊게 들으시니까 안쪽으로 음압이 걸리는데 이렇게 뼈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건 심한 경우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요 갈비뼈 요 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면은 무조건 데려오셔야죠. 원인을 일단 알기 전에. 그리고 병원을 뭐 꼭 데려가야 된다. 그 생후 3개월 이전에 38도 이상의 열. 그러니까 보통 생후 6개월까지 엄마 항체가 있기 때문에 감기 잘 안 걸린다고 하지만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항체가 방어만 되게 잘하고 한번 뚫려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내보내는 애기 자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력이 높은데도 이걸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열이 나면은 세균일 확률이 더 많아요. 그 이상의 애들보다. 근데 면역력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와서 확 퍼질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3개월 이전의 애들은 이제 이렇게 열이 나면은 무조건 피 검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원인을 떠나서 뭐 잘 먹지 않고 처지면은 이제 뭐 어디가 아프겠죠. 하지만 신생아들 특히 몇 개월 안 된 애들은 탈수가 금방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인이 뭐든 간에 좀 데려오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데려오셔야 되고 이건 당연히 데려오셔야 되고 6개월 이전에 감기 걸린 경우에 무색이한 점은 잘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한번 의사한테 좀 보이는 경우가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애들 채소 한 번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은 게 폐로 들어가냐 장으로 들어가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제 등을 쳐줘서 빼는 건데 좀 큰 애들은
라임리법이라고 이제 명치를 누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이렇게 결국 등을 쳐주는 건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1년 1세가 안 돼도 뭐 10몇 킬로 하는 애들 있거든요. 여기 한숨을 못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상황에 맞춰서 등 쳐주는 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으로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 다음에 토하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떤 물질을 먹으면은 뭐 세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산성 물질을 먹거나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데려오시는데 그게 보통 동그랗고 2cm가 안 되면은 대부분 다 장을 통과하거든요. 그 이상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요런 그 외에도 위험한 걸 먹으면 무조건 데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코막힘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부분 콧물도 제가 적어놨는데 우유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들어가고 애들 토 잘하니까 우유가 코로 들어가면은 애들이 뭐 코를 풀겠어요? 잘 못 풀죠. 자리 아니면 아예 못 풀죠. 그리고 구강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코를 숨쉬기 때문에 계속 그르렁그르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2는 질문하시는데 자꾸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우유 같은 게 좀 들어가서 그렇고 이 경우에 어차피 제거해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도 애가 잘 자고 잘 먹고 괜찮으면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심해가지고 코막힘이 심하면 결국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습도를 높이는 것도 적어놨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안 되면은 뽑아야 됩니다. 이게 심하면은 이제 식염수 같은 걸 넣고 약국에 다 팔거든요. 코에서 이제 뻥코라 그러죠. 이렇게 건전지로 한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입으로 하는 효과가 좋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는 한 3분의 2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지만 진짜로 코 막혀서 너무 심해서 잠 못 잘 정도로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콜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걸 추천하는데 약국에 다 팝니다. 베이비가 있고 미스트가 있는데 약간 세거든요. 이건 분무형이라서 이거 신생아들한테 쓰면은 여기 좀 낫고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이어서 저는 안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순산하시고 예, 감사합니다.